고유가 추세에 중동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기름값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출했는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그 심장 쫄깃한 공포 다들 아시죠? 그런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 전기차 배터리가 1%라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도대체 이 배터리라는 녀석은 정체가 뭘까요?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충격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전기차, 사실 그 본질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키워서 바퀴 4개 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나 똑같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씁니다. 리튬? 뉴스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전기를 품고 싶어 안달이 난 아주 활발하고 성격 급한 금속입니다. 배터리계의 에너자이저죠. 배터리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왼쪽에 양극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 음극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파트 사이에는 출렁거리는 액체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원리가 똑같으면 내 폰 배터리 그냥 떼서 차에 붙이면 굴러갈까요? 굴러가긴 하겠죠. 개미가 코끼리 끄는 속도로요. 전기차라는 2톤짜리 무거운 쇳덩이를 100km 넘는 속도로 밀어붙이려면 이 조그만 배터리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정답은 수천 개입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 바닥을 뜯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전지 모양이나 파우치 모양의 배터리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낱개 배터리 하나하나를 어려운 말로 셀이라고 부릅니다. 배터리의 가장 기본 단위죠. 그런데 건전지 수천 개를 그냥 차 바닥에 굴러다니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셀들을 10개, 20개씩 묶어서 튼튼한 알루미늄 깡통에 예쁘게 담습니다. 낱개 초밥을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은 것, 이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듈들을 다시 수십 개 모아서 자동차 바닥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한 보호 케이스에 꽉꽉 채워넣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까지 달아서요. 이 최종 완전체가 바로 팩입니다. 셀이 모여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 팩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 오래 하면 폰 뒷면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래도 터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이 뜨거운 배터리 수천 개가 오밀조밀 모여서 무거운 차를 쌩쌩 밀어붙이는데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불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열을 못 식히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1번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져서 불이 나면 옆에 딱 붙어있던 2번 배터리가 그 열을 받고 같이 터집니다. 3번, 4번 계속 연쇄 폭발을 일으키죠. 이걸 무시무시한 말로 열폭주라고 부릅니다. 절대 막아야겠죠. 그래서 전기차는 스마트폰엔 없는 엄청난 냉각 시스템을 달고 다닙니다. 초창기 1세대 전기차들은 공냉식을 썼어요. 한마디로 배터리 옆에 거대한 선풍기를 달아서 바깥바람으로 땀을 식혀주는 겁니다. 옛날 방식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차들이 커지고 배터리가 꽉꽉 차면 선풍기 바람으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는 수냉식입니다. 배터리팩 밑에 차가운 냉각수가 흐르는 물기를 깔아놓는 거죠. 더운 여름날 얼음물이 흐르는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에어컨에 들어가는 엄청 차가운 냉매를 배터리 사이사이에 직접 쏴주는 냉매 직냉식 기술도 쓰입니다. 스포츠카처럼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에게는 에어컨 빵빵한 풀빌라 호캉스를 시켜주는 셈이죠. 자, 열은 식혔습니다. 근데 또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전기차 바닥에 건전지가 수천 개 깔려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전기를 먹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100% 배부른데 어떤 놈은 80%밖에 못 먹었어요. 이러면 차가 100%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수천 명의 밥 먹는 속도와 건강 상태를 감시할 똑똑한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 녀석이 바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입니다. 전기차의 두뇌이자 생명줄이죠.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하나라 이런 매니저가 필요 없지만 전기차에선 BMS가 없으면 당장 차가 멈춥니다. BMS는 아주 공평한 매니저입니다. 100% 배부른 녀석이 더 먹어서 배가 터지지 않게 밥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덜 먹은 80%짜리 녀석에게 밥을 더 몰아주죠. 수천 개의 배터리가 모두 똑같이 100% 충전되도록 골고루 밥을 먹이는 마법. 이걸 셀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BMS는 24시간 당직을 서는 의사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수천 개의 배터리 중 딱 하나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난다? BMS가 1초 만에 감지하고 그 배터리의 연결을 싹둑 끊어버립니다. 불이 번지는 걸 원천 봉쇄하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인 이유가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배터리는 파나소닉이나 LG 걸 씁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건 바로 이 BMS 소프트웨어가 미친 듯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건전지를 써도 매니저가 똑똑하면 50km는 더 달릴 수 있거든요. 자, 전기차 화재의 비밀을 풀려면 아까 보여드린 배터리 구조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양극 아파트, 음극 아파트,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출렁거리는 액체 수영장.
이 액체 수영장이 바로 모든 비극의 씨앗입니다. 양극과 음극은 원수지간이라 절대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아주 얇은 비닐막 하나로 가로막아 두었습니다. 이걸 분리막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눈물나게 아슬아슬한 평화유지군이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 바닥이 찌그러지거나 뾰족한 돌부리에 긁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얇은 분리막이 찢어집니다. 그럼 원수지간이던 양극과 음극이 수영장 한가운데서 멱살을 잡고 부딪히게 되죠. 전문 용어로 쇼트가 발생한 겁니다. 쇼트가 나면 순식간에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열 때문에 주변에 있던 액체 수영장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폰 하나 타면 끝이지만 전기차는 옆에 있던 수천 개의 배터리로 도미노처럼 불이 옮겨 붙습니다. 열 폭주가 시작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불은 소화기로 안 꺼집니다.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 내부 화학물질이 스스로 산소와 열을 계속 뿜어내며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차 주변에 이동식 수조를 만들고 차 전체를 물에 푹 담가서 배터리 온도를 강제로 식혀야만 불이 꺼집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번엔 전기차 오너들의 겨울철 멘붕 사태입니다. 가을까지만 해도 한 번 충전에 400km를 거뜬히 달리던 내 차가 한파가 오니까 300km로 뚝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고장났나?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그 수영장 때문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배터리 안의 액체 수영장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는 것처럼 이 액체도 점성이 높아져서 마치 끈적끈적한 꿀이나 젤리처럼 굳어버립니다. 수영장이 끈적해지니 양극과 음극 사이를 급하게 헤엄쳐야 할 리튬이온들이 허우적대며 엄청 느려집니다.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뿜어내는 전기 에너지의 양도 확 줄어든다는 뜻이죠. 배터리 체력이 겨울잠 자듯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전기차 회사들은 배터리팩 주변에 보일러를 깔아두었습니다. 추워지면 배터리를 따뜻하게 데워줘서 수영장을 다시 찰랑찰랑하게 녹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발생합니다. 배터리를 데우는 보일러를 틀고 운전자가 춥다고 실내 히터까지 빵빵하게 틉니다. 이 열을 내는 전기는 다 어디서 오나요? 결국 내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겁니다.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배터리를 데우는데 그 데우는 에너지가 내 배터리를 갉아먹는 우픈 현실. 이게 바로 겨울철 주행거리가 훅 줄어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충격받으면 액체 수영장에 불이 붙어 터지고 추워지면 끈적해져서 바보가 된다? 도대체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학자들이 밤을 새우며 찾아낸 대답은 얼음판이었습니다. 그 마법의 기술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터리 안에 있던 출렁출렁거리고 불붙기 쉬운 그 액체 수영장을 단단하고 불에 안 타는 고체 얼음판으로 꽝꽝 얼려버리는 겁니다. 혁명이죠? 자, 이제 사고가 나서 차 바닥이 찌그러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얇은 분리막이 찢어져도 수영장이 아니라 단단한 고체 얼음판이니까 양극과 음극이 멱살을 잡고 부딪힐 틈이 없습니다. 불을 붙이려야 붙일 수가 없는 폭발 위험 제로의 꿈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고체 얼음판은 리튬 이온들에게 아주 매끄러운 빙판길 같은 곳입니다. 끈적끈적한 꼴 같은 액체 수영장을 헤엄치는 것보다 매끄러운 빙판길 위를 미끄러지듯 쌩쌩 달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건 전기를 뿜어내고 집어넣는 속도도 미친 듯이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1시간씩 걸리던 전기차 충전 시간이 스마트폰 충전하듯 단 5분 만에 100% 완료되는 초고속 충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심지어 겨울철 주행거리 강소 문제도 해결됩니다. 전 고체는 원래 고체니까 영하 30도 혹한에서도 굳거나 끈적해질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배터리를 데울 필요 없이 100% 성능을 빵빵하게 뿜어낼 수 있죠. 겨울잠 자지 않는 배터리의 탄생입니다. 마지막 마법, 전 고체 배터리는 불이 안 나니까 배터리 팩을 크고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냉각 장치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배터리 셀을 하나라도 더 꽉꽉 채워 넣을 수 있죠. 똑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에 에너지를 2배 넘게 담는 마법, 이걸 에너지 밀도 상승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2배가 되면 한 번 충전에 400km 가던 내 차가 단숨에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고도 남는 800km, 심지어 1000km까지 달리게 됩니다.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 이른바 충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와, 화재 위험 없고 겨울에 강하고 5분 만에 충전되고 1000km 간다? 완전 꿈의 배터리 맞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데 도대체 왜 제 주차장엔 이 차가 없을까요? 마지막 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치명적인 똥꼬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단 하나의 단점, 고체 얼음판을 만드는 기술이 비싸도 너무 비싸고 더럽게 만들기 힘듭니다. 고체니까 양극과 음극을 꽉 눌러서 붙여야 하는데 이 압력이 워낙 높아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거나 틈이 생기는 기술적 난제가 남아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회사가 배터리 시장의 황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2, 3년 쓰면 배터리 수명이 훅 줄어들어서 폰을 바꾸죠. 전기차 배터리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배터리 덩어리 그냥 땅에 묻어버릴까요? 절대 안 됩니다.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거든요. 대반전. 폐배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리튬, 니켈, 코발트가 꽉꽉 들어찬 도시 광산, 즉 노다지입니다. 다 쓴 배터리를 잘게 부수고 화학 처리하면 이 비싼 금속들을 99% 넘게 다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보물로 변신하는 마법이죠. 용량이 줄어들어서 전기차용으로 못 써도 가만히 서서 전기를 담아두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는 10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밤새 저장해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로 재활용하는 거죠. 배터리의 훈훈한 제2의 인생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관리해야 스마트폰처럼 2년 만에 바보가 안 되고 10년 넘게 쌩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수명 관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터리가 0%가 될 때까지 주행하고 매번 100%까지 꽉꽉 채워 충전하는 것. 이건 배터리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 아파트가 텅 비거나 꽉 차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아파트 벽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마법의 룰. 평소에 배터리 잔량을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세요.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도 너무 굶지도 않은 가장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 롤만 지켜도 수명이 2배는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바쁘다고 맨날 30분 만에 끝나는 급속 충전만 하시는 분들, 이것도 배터리에겐 독입니다. 밥을 입에 억지로 구겨 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집이나 회사에서 찰랑찰랑 부드럽게 밥을 주는 완속 충전을 해주세요. 배터리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꿀팁, 배터리는 사람처럼 추위와 더위를 싫어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엔 꼭 그늘이나 지하에 주차하시고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지하 주차장에 모셔두세요. 배터리 온도만 잘 관리해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는 같은 리튬이온 원리지만 전기차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똑똑한 매니저와 냉각 장치가 달려있다. 둘째, 충격에 약한 액체 수영장을 단단한 고체 얼음판으로 바꾸는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걱정 없는 미래를 바꿀 꿈의 기술이다. 셋째, 0에서 100% 충전 대신 20에서 80% 충전 룰을 지키고 그늘과 지하 주차장을 애용하면 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200% 늘릴 수 있다. 배터리의 신비로운 마법을 이해하고 내 차와 함께 안전하고 짜릿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사 테레비였습니다.